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된 시장의 해석 방향을 종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탄탄한 고용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야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기만 바랬었는데요. 최근엔 다시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증시 부양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고용이 불안해야 증시에 도움이 되는 이 현상, 과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혹시나 부진한 고용을 다시 한번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날이 다시 닥치진 않을까요?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이제 빅 이벤트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표들을 지금 거꾸로 해석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트레이딩 전략과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확실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궁금한 내용들, 꼭 필요한 이슈들 오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개장 이후의 상황 바로 시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골드, 유로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파운드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먼저 현재 실시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지금 단기 고점, 오늘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3% 상승해 주면서 14,652달러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 통화정책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저점 횡보한 이후에 상승한 지금 시장, 이 몇 분 되지 않았던 상승을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스닥에 대한 전략도 잠시 뒤에 허생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0.25%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71.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으로 하락은 하락이지만 혼란스러운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개장 이후 22시 38분 경우에 저점을 형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0.25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줄이는 대가로 원유 수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임시협정에 가까워졌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원유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2%가량 하락하면서 나스닥과는 디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장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22시 43분경에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1971달러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소폭 들어 올려주면서 1975.9달러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럼 이어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역시나 고주와 커플링 되면서 오늘 0.09%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077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ECB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시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개장 이후에 쭉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1.03%가량 상승을 했고 지금 오늘 고점을 형성하고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네. 지금 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네, 좀 다들 뭐 우려 반 기대 반,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언론들도 지금 의사가 좀 반반으로 나뉘고 있죠. 결국은 남은 건 고용뿐이라고 그렇게 언론들이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실업률을 보고 있었던 연준을 대변해서 이제는 뭐 나스닥 금리는 못 올리겠네 이런 식으로 또 치부를 해버리니까. 뭐 실업률마저 이제 올라가 버리면 경기 침체다라고 외쳤던 언론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솔직히 우리 흔한 말이잖아요. 광기는 뭐 누구도 인간의 광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모든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그 지표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아주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모든 그런 뭐 우리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종목을 들어가면 수익이 나느냐?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S&P를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이잖아요. 10% 정도만 상승,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그 수익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지수가 지금 한 11%, 12%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그 정도고 나머지 450개 기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종목에도 상위 20개 기업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러셀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딱 훅 주저앉아 버리면 중소업체들이 기업들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면 같이 뭐 주가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코스피가.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올라가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함께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이제 대응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이날 675까지 올라온 날 665에 매도를 쳤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이날 이게 지금 음봉 마감이 된 거지만 실제로는 이게 694.75 여기가 왜 찍혔겠어요? 누군가가 샀으니까 찍힌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 지금 물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광기에 나도 이제 동참해 볼까 하다가 뒤늦게 뛰어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물린 거고 저희는 665에 이제 665 매도를 쳤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날. 네, 그러니까 675 이날 수요일 날. 근데 이날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죠.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걸 지금 다 말아 올린 거잖아요. 그 우속된 말로. 네. 이 말아 올린 게 기업들의 매출, 실적에 기반해서 올린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제 올린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호주 뭐 금리 올리고 막 그런다고 불안해가지고 뭐 미국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고 빠졌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주도하는 국가지. 호주나 이제 캐나다처럼 올린다고 따라 올라가 그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실업률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페드는 일단은 6월 달은 동결이라고 본다. 페드 어차피 그때 보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보더라도 지금 뭐 반반이었다가 이제 60%, 7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점을 넘을 수 있느냐? 신고점이 694.75잖아요. 턱 밑이라서 저희 방에 노란 톡방에 네. 지금 690, 695, 700 요 안에서 일단은 매도 사인을 드리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695를 넘어간다 그러면 한 차례 720, 730 정도까지 치지 않을까를 보고는 있는데 그때처럼 그저께처럼 이 부분을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694.75
여기 물리신 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찍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예, 차트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보면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좌측에 보시면 15,200하고 230. 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라운드 피겨. 15,200, 240.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당장 뛰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라운드 피겨. 우리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10,000원만 빌려줘 그러지 7,570원만 빌려줘라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주가 지수에는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15,000. 강력한 라운드 피겨죠. 14,000 올라올 때도 막 몸소리를 치면서 올라왔습니다. 한 번에 못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15,000. 이 자리도 한 번에 못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 매도를 좀 원하신다 그러면 좀만 참으셨다가 15,000 부분에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고점을 넘으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일봉상으로 일단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5일 이평선이 지금 보면 530이죠. 아까는 510이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530, 40 그 라인대가 좀 지지 저항대 강한 저항대입니다. 뚫기도 아까 힘들게 뚫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틱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480 틱 차트를 돌려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550, 540. 네, 14,550에서 40에서 지지 저항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50, 540. 네. 반면 540 쪽으로 좀 붙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지지 저항대 되게 중요합니다. 550, 540. 아까 올라올 때도 한참에 걸려서 올라왔거든요. 530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들. 그리고 더 미끄러진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트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좀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좀 예의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분 봉 정도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늘 고점이고요. 근데 700을 넘을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인데요. 700. 이거 694.75. 갈 거면 700을 가지고 694.75에서 꺾어졌겠어요. 당연히 700이라는 데 저항대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끔 보면 여기다 대놓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뭐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매도를 대놓고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항이 되는지 확인하고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항이 되는지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5, 요 자리가 710까지 저항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차트 보고서 이제 자리값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까운 자리를 먼저 좀 드릴게요. 가까운 자리라 그러면 일단 요 자리죠. 600. 600선이죠. 600 좌측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죠. 여기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668인데 내려올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그거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안 올 만한 자리가 옵니다. 이날 언제죠? 그저께 이게 어디까지 305까지 내려갔는데 305. 그 다음 날도 빠졌죠. 256.75까지 빠졌는데 250, 260, 275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자리입니다. 물론 뭐 짧게 이렇게 끊어가신 분도 있고 길게 가신 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자리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6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 저항으로 매수는요. 이 밑에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누가 모르잖아요. 밑으로 얼마만큼 빠질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 만약 이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고 좀 뭐랄까요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좀 세세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좀 대화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700, 705, 710 라인 이 라인이 저항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통 보면 이거 어디에서 끝날까요? 그러면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 이 자리죠. 694.75 못 넘고 690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오버해서 넘을 것처럼 해서 700, 705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여기에서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한 200틱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틱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650이면 이 자리예요. 650이면 한 대충 이 자리쯤 되거든요. 이 틱 차트로 봐야 되겠네, 이 부분은. 네. 650이면 이 자리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죠. 네. 이 자리밖에 안 돼요. 현재 부분이군요. 네? 지금 14,656을 지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일단은 600 직전 고점 694.75, 700을 넘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650에서 받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600 정도
지지가 많이 돼 있던 이 자리에서 매수는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허생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4,600포인트에서 지지 확인 후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독방 지금 바로 함께 해주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5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71.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한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5일 지금 하락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 동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좀 뭐랄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파동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5일 참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네. 대응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근데 이제 네. 5일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참 5일이요. 원래 이제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듯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일이 지금은 이슈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그렇죠. 예. 네. 이란 합의 그 문제 또 사우디 왕자가 감산하고 싶은데 공매도가 많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우디만 한다 그러고 단일 국가로 좀 크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러시아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또 우리는 추가 감산을 안 하겠다 그러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지금 사우디한테 협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 부분들 또 이란 지금 원유가 급하니까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슬쩍 건드려 보는 거고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 오늘 올라가나 싶더니만 또 돌아서 보면 음봉이 돼 있어요. 양봉이 음봉으로 돼 있고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잡으신 분도 또 보시는 분도 황당해요. 그저께 어제죠. 어제 이렇게 딱 대보시면 이게 시가가 지금 72.47이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네. 근데 고가가 73.28입니다. 폭이 굉장히 크네요. 네, 80틱을 올라갔다가 네. 69.03을 찍었어요. 결국은 73.28 똑같이 누군가가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420틱을 지금 물렸다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더 갈 줄 알고 잡았다가 이분은 뭐 잠이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5일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대응을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여기에서 70달러, 네. 71달러 원초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72달러, 73달러. 딱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 선을 긋는 자리마다 하나씩 걸리죠? 네. 걸립니다. 지금 이 자리를 그러니까 70달러 지키고 71달러 지키고 72달러 지키고 73달러 넘어가나 싶더니만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100틱 단위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쉬우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를. 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69달러 가길래 70달러에서 72.5, 73달러까지 그 정도 이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에서 74달러 선에서 박스가 그려져 있는 거죠. 74, 70은 좀 오버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72.5, 73, 그 정도까지 네. 돼 있는데 일단 보죠. 틱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선을 예전에 그어놨던 건데 아직도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도 어저께 69.00 03까지 왔네요.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전쟁 끝난 줄 알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원래 얘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70달러까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애인데 갑자기 빠지길래 전쟁 끝난 줄 알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70달러 여기 보시면 71달러 좌측 이렇게 보시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72달러 이렇게 보시면 걸립니다. 네. 그럼 이 자리를 계속 기다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는 거라서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부분. 네, 지금 여기 71.35 오늘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 73.0020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중간 자리죠. 이 자리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72.0020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현재 실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72달러 정도 72
72.0010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어제처럼 60달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00, 70.10. 이 정도 한마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70.0010, 72.0010 이 자리에서 매수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지켜봤는데요. 72달러 선에서 매수와 매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0.02%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197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0.1%가량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란통 파 계신 분들한테 마침 열었던 자리가 8687이었는데요. 8687이요. 네, 1986. 네. 예, 지금 거기 왔다 간 거죠? 네. 이제 골드는 안 보고 들어와서 878까지 왔다 갔네요. 네. 8687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다시 오면 그 자리는 피하시고요. 오늘 내일 다시 오는 건가요? 네, 오늘 내일 다시 올 것 같아요. 지금 골드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요즘 참 정신없습니다. 이 선도 계속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계속 그어놓은 선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자리가 이 자리죠. 7980, 아니야 8586, 8384. 그러니까 83부터 85 정도. 이 정도를 그어놓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여기 아래 위로 지금 계속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21 이평선이죠. 지금은 잠깐만요. 네. 얘를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21 이평선 1800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둘째치고 이 부분이죠. 네. 어디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950 그리고 54, 5051, 5455 요 자리가 강력하게 지지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또 올라가니까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2,000달러 좀 턱 밑까지는 가지 않을까로 보는데 이쪽에도 이평선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네, 언제죠? 6월 7일 수요일 날. 그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오일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네, 시가가 1980, 고가가 1986. 그럼 올라갔다가 어디까지요? 1955까지. 몇 틱이죠?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300틱? 고가 대회에서 300틱이 빠진 거죠. 네. 누군가가 여기서 또 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545, 19, 5051 이 자리죠. 그어드릴게요. 이 1951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122평선이 깨진다면 이 검은 선이 121 이평선인데요. 그렇죠. 여기 깨진다 그러면 밑으로 폭락, 그러니까 투매가 나올 법도 한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깨져도 1951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네네네. 주고 있습니다. 네. 195051 그리고 545 이 두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두 자리가 오늘 올까요? 글쎄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512평선 계속 이 자리죠. 이 512평선 지지를 받고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통통 튀기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 올라간다 그러면 어제 고점 자리죠. 이 자리 198485 이 자리까지 아니면 8687 저희 그 노란 톡방에 들었던 자리가 8687 그 자리까지 봤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9293 정도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9293이면 이 정도거든요. 네, 1992달러, 1993까지도 오늘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뭐 300티, 400티 움직이는 건 뭐 1도 아니니까요. 요즘 네. 오일도 그렇고. 네, 93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하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 슈팅이 나왔을 때 잡으셔야 되나요? 아니죠. 지켜봐야 되는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슈팅이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방 슈팅이 나오면 매수를 받고 상방 슈팅이 나오면 매도를 치라고. 그 슈팅이 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식하고 관련된 일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스키즈라고 합니다. 스키즈. 그러니까 매수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청산이 되면서 매수를 잡았을 때 그 부분을 청산하려고 그러면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매도를 쳐야 이제 이게 교환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강제로 청산이 되면서 스키즈가 나는 건데 거기서 같이 그 매도를 치고 있으면 위로 확 튀어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훅 밑으로 내려가면 딱 저점 찍는 거 보고 뭐 높게 잡아야 되니까 매수를 받으시고 위로 슈팅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셨죠? 며칠 전에 언제지? 이때가? 이때. 네. 이때죠. 6월 1일, 6월 2일 두 번이나 왔다 갔죠. 2,000달러를. 2,000달러 넘었으니까 이제 2025 가나? 2020 가나?
이 매수 잡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는 매도를 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물렸으면 탈출해야 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9293. 네, 이 정도, 9293 정도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왔다 가면 네, 90까지밖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9293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따라하지 마시고 절대 골드 같은 경우는 그거 잘하죠. 밑으로 올라가려면 밑으로 쫙 청산을 하고 올라갑니다. 또 위로 가려고 그러면 위로 아니 거꾸로 얘기했군요. 위로 가려고 그러면 밑으로 청산하고 올라가고요. 또 위에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위로 쐈다가 밑으로 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네. 이 정도죠. 7071. 딱 좌측을 보시면 지지가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냐? 그 100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예, 100틱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왔다 갈 수 있죠. 오늘도 왔다 갔는데. 네, 그렇게 아까 저희 노란톡방은 7273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네, 조금 조금 오버해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위로는 9293, 밑으로는 707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하락은 저점 1970에서 1971까지도 하락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고점 같은 경우에는 1992달러에서 1993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허생마수 노란톡방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캐피털 스펙테이터닷컴에서 집계한 현재 GDP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2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예측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분석국은 오는 7월 27일에 미국 2분기 GDP 예비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현재 분기 수치의 절반 정도가 나온 상황이므로 2분기에도 NBER 정의에 따른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다음 주 핵심 이벤트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FOMC 회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25bp 깜짝 인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하루 전날 공개되는 5월 CPI를 봐야 하는데요. CPI가 시장 예상과 달리 뚜렷한 둔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페드가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동결하더라도 7월 인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주 CPI와 관련해 BOA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페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골드만 사츠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은 기본적으로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고 주택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럼 이슈 하나씩 허생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지금 캐피털 스펙테이터에서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경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설. 네. 예, 지금 지난주 아니야 어제죠? 아니 그저께인가요? 그 실업률 발표된 거, 주간 실업률 네. 발표된 거 그 부분을 일주일치만 보고서 다들 뭐 꿈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꿈을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꿈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난 해외 주식을 샀으니까 아니면 나는 나스닥 매수 포지션을 또 잘 잡았으니까 꿈을 그렇게 갖고 사시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추기죠. GDP 전망.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딱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2007년 12월에 월가에서 모든 그 기관들이 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맞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네, 나중에 와서야 뭐 내가 말했네 어쩌네 뭐 증거 있나요? 네, 그럼 그때 강하게 말하지. 물론 그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쁜 얘기는 묻히는 거지만 GDP만으로도 경기 침체를 뭐 논한다는 그 사실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네, 70% 정도가 미국은 자국 내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축은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기업들도
지금 돈을 못 빌려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상업용 오피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GDP만 갖고 이게 뭐 전망이 낮다라고 하는데 다들 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0% 50% 막 올렸다가 지금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그런 말 하면 또 눈치 보이니까 일단은 낮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를 할 때 그때는 좀 조심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인하를 하겠어요? 못 버티니까 인하를 하는 거고 왜 그 인하를 하는 이유는 S&P 기업들 뭐 그 배당률이 3에서 5% 그리고 이익률이 순이익이 10% 내외 10% 안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금리 상한선이 6% 정도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결국 기업에서 남는 것도 없는 거고 잘해야 본전인 건데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죠. 그러면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그 금리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갖고 이제 뭐 미국은 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순간순간 그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좌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죠.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네, 우리나라 뭐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 3,000포인트 올라갈 때 더 간다 그랬죠. 3,500, 4,000 간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1년 내내. 네, 그리고 밑으로 갈 때 코로나 때는요. 900 간에 800 간에 1,400에서 멈췄죠. 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지. 그 전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네, 뭐 3, 4분기, 4, 4분기 경기 침체가 갈 가능성이 있다. 다 찾아보세요. 근데 안 없어졌으니까. 그럼 갑자기 이렇게 전망을 바꾼다는 얘기는 두 가지겠죠. 자기네들이 이쪽은 우리는 개인이니까 주식을 갖든 안 갖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은요. 그쪽은 주식을 갖고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즈니스니까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자기가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핑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GDP 전망, 미국이 2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일단은 차트로만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GDP만 보실 게 아니라 나머지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연체율, 그다음 자금 회전율, 유동성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꼭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IMF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낮추고 있고 미국은 올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뭐 계속 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 한마디로 증시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일단은 단타라도 치시려면 그렇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PMI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등이 쭉 내려가다가 살짝 머리 든 거예요. 살짝 머리 든 것 같고 이제는 반등이 시작이네.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PMI 보고서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고. 이제 PMI가 살짝 올라가니까 그 부분들 갖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이죠.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 비즈니스 사이클 지수 부분 그런 부분들 온갖 지수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월가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똑같아요. 반반. 반반 정도 되니까 그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온 자금을 다 끌어다가 뭐 주식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 해외 선물 간단한 거 좋잖아요. 아까 네. 선 그어드린 대로 걸린 자재 걸리고 짧게 손절하고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죠. 네.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다 그러면 뭐 따로 국채를 사시든가 아니면 해외 선물 하시든가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골드만삭스 이슈이네요. 네, 골드만삭스도 말을 참 많이 바꾸죠. 네. 말을 참 많이 바꿉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되나요? 네, 한마디로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네, 기업의 이윤을 쫓아서 본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퍼뜨리고요. 본인들이 주식을 더 샀으면 좋다고 막 난립니다. 대표적인 주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안 좋다고 뭐 예를 들면 엘모 주식인데 그게 뭐 70만 원, 80만 원 갔을 때 적정 주가가 60만 원이네, 40만 원이네 그래가지고 폭락을 일으키고 알고 보니까 그날 샀어요. 네, 외국계 기관들이.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죠.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14% 4,900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4,900 갈 수 있다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계속 내려갔잖아요. 재탕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S&P가 4,300 정도 걸려 있는데 4,900 가려고 그러면 야, 지금 불장 때보다 2021년 불장 때보다 매출이 더 나와야 됩니다. 금리는 더 낮아야 되고 유동성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 있고 네,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도 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또 대출 금리가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4,900을 갈 수 있다?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토핑에 오시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해서 함께 이슈 짚어봤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FOMC 이야기인데요. 네, 다음 주 FOMC에 대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태세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CPI 결과도 좀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있을 CPI 결과 지표 발표와 FOMC 회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제 예상은 언제나 동결이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동결이었고요. 어떻게 되게 바뀌든지 간에. 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지난주에 페드워치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네. 페드워치 보면 지금도 동결이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사람들이 증시에 돈을 지금 갖다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지금 엄청나게 불장보다 더 많이 붓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들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도 그렇지만 기관이 부채이고 개인이 그걸 또 사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저지시키려고 그러면 뭐 결국은 좀 불을 꺼야 되겠죠. 금리를 동결은 하더라도 중요한 건 3시 반,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3시 FOMC 성명서 발표가 있고 금리 결정하는 거죠. 30분 뒤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거기서 고춧가루 뿌릴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결할 거에 대해서 예상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말이 왔으니까요. 네. 금리를 올리면서 다음번엔 동결하겠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렸죠. 금리를 다음에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지 마라. 예, 미리 예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듯이 똑같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신나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네, 그런 부분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 호주하고 캐나다 지금 이 부분이요. 자료화면 보시면 네. 호주하고 캐나다 금리를 이제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들 잘못하고 계시는 게 이쪽이 올리니까 미국이 올릴 거다. 아니요. 미국이 올려서 다 따라 올린 거고요. 미국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호주하고 캐나다는 더 올리면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더 이상 우리나라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힘드니까 기업들 때문에 호주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랬다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자 정책이 좀 변동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반대죠. 네, 미국은 반대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 정도 되는데 PC는 이미 기준금리 아래에 있고 CPI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CPI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죠. 그거 보고 이제 그 FOMC 들어가는 거고 CPI만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좀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고용률인데 고용만 떨어지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실업률 올라가면 된다면서요. 근데 실업률 올라가니까 또 뭐 거꾸로 해석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인데 호주하고 캐나다 금리 떨어져가지고 금리 올리는 바람에 그저께 급락했고 또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또 어제는 또 올라가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권서 그 부분이요. 그래서 호주하고 캐나다 보면 너무 의식하지 마시라는 거. 이 나라하고 미국은 완전 별개라는 거. 한국도 별개죠. 한국도 이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별개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페드로부터는 그러니까 뭐랄까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 화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얘기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은 네, 그 부분이죠. 미국은 앞서가는 거고 다른 나라는 따라가는 거고. 22,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왜 금리를 올리겠어요? 물가가 안 잡혀요. 물가가 안 잡힙니다. 또 이제 몇몇 국가들은 유럽도 격차가 많이 납니다. 이게 단일화 화폐를 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하고 같은 화폐를 쓴다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많겠죠. 저기하고 여기하고 물가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뭐 참고하시고 그다음 다음 화면. 그러니까 이제 파월도 머리가 아프겠죠.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든 이 불을 끄긴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예,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예,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옐런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1조 달러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을 통과했으니까 부채 한도가 그게 만약에 1조 달러를 단기채로 찍는다고 하는데 1,00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2배, 그거를 1조 달러를 풀면 시중에는 유동성이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P 기업의 평균 배당률이 3에서 5%, 국채가 지금 3%가 넘어가니까 그럴 거면 왜 머리 아프게 주식을 해요? 배당을 받고 국채에 넣어놓지, 단기라도. 그렇다고 돈을 확 끌어당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단기채로 먼저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서두른다 그러면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서 디폴트는 면할 수 있었으나 그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6주에서 9주 사이에 6주에서 9주라 그러면 한 달 반, 2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실행을 한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죠. 돈을. 그렇다 그러면 국채를 올려가지고 국채를 풀어가지고 자금은 어차피 미국도 이제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옐런 장관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죠.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는 건 요거죠. 화요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 YOY죠. YOY는 전년 대비. 앞에가 2여입니다. 2여. 네. MOM은 지난달 대비. QOQ는 지난 분기 대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YOY를 비교하니까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금리 결정 요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15일 날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리고 30분 새벽 3시 30분 파월 기자회견이 이번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지표가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강세장에 돌입했다라는 이슈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시장은 강세장에 돌입한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네, 강세장은 맞습니다. 강세장은 맞다. 그럼 네, 앞으로 맞죠. 좀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그거는 전문가도 모릅니다.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등등등 월가에 있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금융 위기로는 계속 나왔다가 이 부분들이 하나씩 지금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갔다가 결국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네, 하나가 또 건재하니까 또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결국은 한 방에 무너졌는데 지금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기 지표가 좋지는 않아요. 네, 단지 하나 실업률이 올라가면 원래 안 좋은 겁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실업률이 언제죠? 하여튼 예전에 언제죠? 몇 년도인지 까먹었는데 네. 하여튼 최저점에 가까운 지금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 그다음에 카드 사용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공실률 봤을 때는 결코 강세장을 갈 수 없는데 AI 돌풍 그리고 실업률 증가 그다음에 금리 동결 등등등 그리고 지금 다들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면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갔는데 아이돌 취급을 받으면서 거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JP 모건 다들 이제 간대요. 중국을. 중국 갔다 오면 이제 올라가니까 중국이 14억 인구잖아요. 네. 미국에서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저축률이 사상 최고라고. 근데 쓰지 않는 건 중국 정부가 신뢰를 못 줬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 2년 동안 관광을 했잖아요, 거의. 우리 집을 들어가면 2달 못 나오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중국 PMI, 생산자 물가지수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원가가 싸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물으신다면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 아주 위험한 단계죠. 근데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네, 근데 중국에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MI가 낮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국 내 주문일까요? 14억 인구? 아니요. 전 세계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소비가 되죠? 미국에 소비가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 물건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강 사장이 초입이냐?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월가에서 요즘 말이 나오는 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건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면 지금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예, 빅테크 뭐 탑 10? 그러니까 10위나 15위? 아니면은 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을 살 것 같아요. 요즘 러셀 2000이 되게 강세니까요. 강세장 돌입이냐, 언론에 그렇게 띄워주고 있는 거 너무 아니라고 보시지 마시고 적당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걸 보고서 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지? 실업자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네, 그리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치우고, 네, 경기 침체 당시 네, 시작 당시 평균 건수가 41만 건. 네, 이 정도고요. 예, 지금 그 정도를 가냐 못 가냐, 예, 그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 6% 정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 정도 안 되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예, CME 패드워치 요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패드워치가 72.4%대 27.6%입니다. 네, 보셨나요? 아, 네. 언제 실시간으로 보고 보셨나요?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요 화면 나오거든요. 네. 방금 전에 F4키를 눌렀고 새로 고침. 네.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예, 동결, 오른쪽에 있는 게 인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72대 27. 네, 이 부분이 잠깐 화면 좀 돌려볼게요. 자료로. 네. 네, 이 부분으로. 네, 이 부분이요. 네. 지금 11시 반에 아까 찍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화면이. 자료 화면은 아까 11시 반에 아침에 찍어놓은 겁니다. 지금이랑 별반 다름없어요. 네,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이게 맞습니다, 보통. 네. 이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주까지 이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동결입니다. 근데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이. 아니 이게 계속 보면서 나스닥을 네.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80% 올라가고 90% 올라간다고 나스닥이 폭등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일단 나스닥이 움직이는 대로, 네, 그 지지 저항점 잘 보시면서, 네, 또 그 부분들이 힘들다면, 예,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네, 같이 좀, 예, 그렇게 좀 정보 공유에 가시고 자리값 받아가시면서 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모든 이슈들과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방송 이후에도 지금 바로 활짝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허생 마스터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모든 전략 짚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 초반에 안내드렸던 나스닥부터 골드 그리고 유가까지의 모든 투자 전략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까지 매일매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허생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하층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사증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